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너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저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서 영화 채널 운영하고 있고 뭐 다양한 요즘 방송이나 뭐 이런 데서 영화 이야기 해드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은 살롱드 푸조라고 해서 살롱드 매그넘 안에 있는 작은 코너입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 해드릴 영화 이야기는 미드나잇 인 파리라는 영화입니다. 우디 앨런 감독의 작품이죠. 우디 앨런은 이제 70년대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영화 감독이기도 합니다. 뭐 다양한 드라마 같은 걸 쓰기도 했죠. 그리고 이 미드나잇 인 파리는 우디 앨런 감독의 가장 크게 대박친 작품이에요. 물론 이제 우디 앨런은 최근에 이제 미투와 이렇게 연결돼서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더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37만 명 정도 2011년에 들었는데 적은 숫자처럼 보이지만 꽤 괜찮은 숫자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출연한 배우들 보면 오웬 윌슨이 많이 보이죠. 오웬 윌슨은 이제 잘 아실 만한 작품은 역시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에서 많이 나오는, 웨스 앤더슨도 그렇게 유명한 분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는 84회 아카데미에서 각본상을 수상했고요. 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던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파리입니다. 오늘 전시의 배경이 되는 곳이기도 하죠. 주인공인 길은요, 이네즈입니다. 약혼녀 이네즈와 함께 파리로 놀러 왔어요. 길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작가입니다. 영화 각본 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파리로 와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이 파리는 왜냐면 예술가들의 도시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던 예술가 모네가 그림을 그리던 연못이 있는 곳에서 나는 살고 싶다 라고 길은 생각을 했죠. 그래서 길은 꿈이 있어요. 무슨 꿈이냐면 소설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각본을 쓰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소설가가 되는 걸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하고 싶다. 근데 사실 약혼녀는 이런 길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면 약혼녀 이네즈는 길이 잘 나가서 약혼한 거거든요. 각본가로 유명하고 인기 있는 영화 이런 거 만들고 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어서 좋아한 거고, 파리가 뭐가 좋냐, 미국에서 사는 게 좋지, 이렇게 생각하는 약혼녀 이네즈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죠. 그리고 길은 무엇보다도 파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파리에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두 친구가 이제 폴이라는 다른 친구를 만나면서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멀어지게 돼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이 폴은 굉장히 현학적인 친구입니다. 어떤 친구냐면 이런 전시회 같은 데 오면은 여자애들 앞에서 폼 잡겠다고 막 아는 척하는 그런 애예요. 그래서 설명해주는 그런 사람들이랑 싸우고 가이드랑 싸우고 이런 친구가 바로 폴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 길은 폴이 마음에 들 리가 없죠. 자기 약혼녀 앞에서 막 잘난 척 하니까요. 게다가 아는 게 없어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약혼녀는 왠지 폴 편만 들고 있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워요. 나는 저 친구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길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네즈는 당신 마음이 좁아서 그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이네즈는 술 마시러 가자 그래요. 다 같이 파티에 가자. 근데 길은 술 좀 마시고 나서 도저히 저 친구랑 못 있겠다 그러면서 난 차라리 파리의 야경을 한번 즐겨볼래 하면서 밖으로 혼자 걸어가게 되죠. 술에 취한 채로 파리를 걷고 있던 길은 놀라운 일을 마주하게 됩니다. Go on, get in the car. Guys, I think you've got me mixed up. What is this, an old Peugeot? I have a friend who collects these in Beverly Hills. Come on. Okay. Give me your hand. Okay. 이 아주 오래된 푸조 차량이 나타난 상황이죠. 자정을 알리는 종이 울리고 푸조가 나타났고 사람들이 그냥 태우고 갔습니다. 이건 되게 오래된 차량이에요. 이렇게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푸조입니다. 사실 푸조 같은 차량은 이제 프랑스를 대표하는 차량이죠. 그래서 푸조는 사실 1889년에 첫 차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 첫 차가 메르세데스 벤츠보다도 앞섰다라고 합니다. 이런 올드 클래식카는 영화에서 한 번 더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이런 모델이죠. 아무튼 이 푸조를 타고 술을 마시면서 이 친구들과 함께 길은 어디론가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재밌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자, 파티장이고요. 재밌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저 여자는
자신의 이름을 젤다라고 소개했어요. 젤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라고 길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길의 귓가에 아주 익숙한 음악이 들리기 시작하죠. Let's fall in love. Hello, Scott. Scott. Guess come what over is here. it, sweetheart? Here's Scott Fitzgerald. You have the same names as As what? Scott Fitzgerald and Scott and Zelda Fitzgerald, the Fitzgeralds. 네, 그렇습니다. 그 연주를 하던 사람은요, 콜 포터라는 사람입니다. 콜 포터는 1920년대 활동했던 미국의 아주 유명한 음악가이기도 합니다. 작곡도 많이 하셨고 뮤지컬 음악도 많이 만드셨죠. 이분의 곡 중에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곡이 바로 Let's Do It 이라는 곡이에요. 방금 나왔던 곡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나왔던 이 두 부부는 젤다와 스콧 피츠제럴드 부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사진 구도까지 완벽하게 비슷하게 보이게 하려고 싱크를 맞추신 부분이에요. 뭐 피츠제럴드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소설가일 것 같고요. 뭐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이런 게 있었죠. 젤다라는 여자는 사실 스콧과의 관계가 둘의 어떤 광적이었던 사랑 이런 것들이 되게 유명했었죠. 그랬고요. 이 톰 히들스턴이라는 배우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어벤져스의 로키 역할을 맡았던 배우이기도 합니다. 얼굴이 굉장히 낯익죠.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요. 가장 결정적으로 어네스트 해밍웨이를 만나게 됩니다. 노인과 바다. 대단합니다. 무기여 자리거나 이런 걸 쓴 작가죠. 해밍웨이를 만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길이라는 애가 아까 자정에 파리에 그 종이 치고서 그 푸조를 얻어 타고 이동했던 곳은 공간을 이동한 게 아니라 시간을 넘어선 겁니다. 그래서 길이 평소에 가장 로망으로 생각했던, 가장 동경했었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1920년대였던 거예요. 1920년대 파리에 있었던 예술가들을 동경했던 겁니다. 사실 이런 어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얘기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950년대 명동에 있었던 예술가들을 마음속 깊이 흠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어요. 내가 왜 50년대에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길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이 시대로 온 것이죠. 네, 지금 길은 갔던 길을 그대로 돌아왔는데 아까 있었던 술집은 없어지고 세탁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1920년대는 아주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만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무튼 길은 이 꿈 같았던 밤이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기분은 너무 좋았어요. 꿈이어도 좋잖아요. 해밍웨이를 만났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길에서 벼룩시장에서 콜 포터의 음반을 팔고 있던 이 가브리엘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콜 포터 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자기 약혼녀 이네즈에게도 이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 재밌는 사실을요. 그래서 이네즈와 함께 자정에 왔지만 이네즈는 약혼자 길과 있는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도대체 자기를 여기 앉혀놓고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네즈는 기다리지 않고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다시 20년대에 푸조가 나타나서 길을 데리고 가죠. 거기에서 길은 거트루드 스타인이라는 작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작가인데요. 사실 자신의 작품으로도 굉장히 유명하지만 작품보다는 다른 사람들, 다른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친 걸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거트루드 스타인 같은 사람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작가가 바로 파블로 피카소죠. 지금 작품에서 길은 거트루드 스타인을 만나고 피카소도 만나게 됩니다. 거트루드 스타인은 참고로 해밍웨이가 내 작품을 비평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라고 인정했던 작가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피카소는 이때 만나고 있었던 여자가 있었습니다. 애인이죠. 그 애인이 바로 아드리아나. 근데 운명의 장난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아드리아나를 보는 순간 이 아드리아나의 매력에 길이 한눈에 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에 과거의 여자에게 사랑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마침 거트루드 스타인도 그렇고 해밍웨이도 그렇고 피카소의 괴팍한 성격을 생각해보면 이 여자랑 헤어질 게 분명하다라고 조언을 하죠. 이 살바토르 달리입니다. 달리는 사실 이 영화에서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너무나 싱크로가 도대체 뭐 같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시대를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생각이 90년인데 너무 비슷해가지고 집어넣었던 거고요. 그래서 길은 어떻게 하기로 하냐면 아드리아나에게 선물을 주려고 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자기 약혼녀의 보석을 훔치는 겁니다.
자기 방에서 약혼녀의 그 귀걸이랑 이런 거 훔치는 거예요. 귀걸이 선물해주고 싶다고. 그래서 약혼녀 귀걸이를 훔치는데 나가다가 약혼녀한테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한바탕 난리가 나죠. 그래서 아무튼 벼룩시장에서 가브리엘 있던 거기서 그냥 귀걸이를 사가지고 다시 1920년대로 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분은 장인 어르신입니다. 장인 어른이 이상한 겁니다. 애가 맨날 밤마다 밖으로 쏘다니고 약혼녀와는 좀 관계가 이상하니까 얘를 보낸 거예요. 얘는 이제 추적자? 이제 뒤 좀 캐봐. 이렇게 보낸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가보니까 자정마다 이상한 푸조가 오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달려갑니다. 달려서 가다가 이 친구는 빅토리아 시대로 가버리죠. 그래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는 그런 재밌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낮에는 계속해서 약혼녀와 관계를 가지고 이렇게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또 밤에는 20년대로 가는 이런 일상의 반복이에요. 이거는 이제 낮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장면들인데 일상생활에서도 이제 푸조가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나와 있는 푸조는 508 예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온 거는 뉴 508입니다. 이게 사실 푸조는 늘 디자인을 바꾼다고 하는데 저 로고 디자인이 1968년에 나왔던 504랑 흡사해요. 그때 얘네들이 이제 슬로건에 푸조가 넣었던 게 과거로부터 힌트를 얻는다라는 슬로건입니다. 그게 이 영화랑 매우 닮아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선택을 한 거죠. 아무튼 아드리아나와 길은 연애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피카소와 해밍웨이와 사이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길에게 사랑에 빠지죠. 귀걸이를 주니까 정말로 사랑에 빠졌어요. 게다가 아드리아나는 사실 과거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옛날 일기를 읽어보니까 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서 이 여자의 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둘이 연애를 시작했어요. 1920년대에서 말이죠.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 1920년대잖아요. 이때 갑자기 마차가 오는 거예요. 이 마차가 오면서 이 사람들이 마치 처음에 길이 1920년대 왔을 때처럼 부릅니다. 이 타라고. 그래서 얘네 둘은 뭐에 홀리듯이 그 마차에 타게 돼요. 타고 나서 온 곳, 이곳은 어디냐면 1890년대의 파리입니다. 1920년대에서 30년 전으로 온 거죠. 1890년대의 파리는 프랑스는 이름이 붙어 있죠. 시대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벨 에포크라는 시대예요. 이 벨 에포크가 어떤 시대냐면 아드리아나가 가장 동경하는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드리아나랑 악수를 나누고 있는 사람이 고갱이에요. 폴 고갱. 뒤에 있는 사람은 드가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만난 거예요. 그럼 보면서 너무 놀라는 거죠. 와, 피카소가 정말 존경하던 화가들인데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기도 원래 이 아드리아나는 자기가 디자인을 배우고 싶어서 샤넬을 만나러 온 거거든요. 미술에 관심 있던 사람이에요. 이 시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길은 생각하게 되죠. 나는 1920년대를 존경해서 여기로 왔는데 20년대를 살아가면서 그 20년대의 예술가들 피츠제럴드,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고 피카소의 연인인 아드리아나가 본인은 벨 에포크를 동경해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가들이 자기들끼리 대화를 나누는데 고갱과 드가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시대는 완벽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해요. 르네상스만은 못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완벽한 시대라는 것은 없는 거구나. 과거는 내가 동경하고 과거에 살고 싶지만 과거에서 산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구나 라고 길은 생각하고 아드리아나랑 싸우게 됩니다. 아드리아나에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있는 세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당신이 있었던 20년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생각해봐라. 근데 아드리아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아드리아나는 환멸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아드리아나는 벨 에포크를 선택합니다. 반면에 길은 아드리아나의 모습을 보고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고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1920년대로 갔을 때 거트루드 스타인이에요. 이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길은 자기 소설을 보여줬었습니다. 길은 자기가 소설가가 되고 싶었으니까 자신의 자전적인 소설, 자기 이야기를 담은 소설을 이 위대한 비평가인 거트루드 스타인에게 보여주는 영광을 얻은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Hemingway read the chapters too, and he thinks he doesn't quite believe that the protagonist doesn't see that his fiancée is having an affair right before his eyes. The other character, the pedantic one.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길이 쓴 소설은 자전적인 소설이었습니다. 자기 얘기를 쓴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나오는 여주인공은 약혼녀였던 겁니다. 그리고 해밍웨이는 그걸 지적한 거죠. 아니, 이 주인공, 즉 길은 왜 약혼녀가 아까 봤던 그 현학적인 친구랑 바람 피는 걸 모르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길이 와서 따졌어요, 약혼녀한테. 야, 해밍웨이가 그랬는데 너 바람 핀다더라. 그러니까 약혼녀 입장에서는 이게 미친 소리죠. 해밍웨이가 자기를 바람 핀다고 했다니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길은 따졌고 약혼녀는 여기에서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나 바람 피는 거 맞다. 네가 자꾸 밖으로 싸도니까 내가 바람 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정서적으로 잘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동양 사람이라 그런 거 봅니다. 약혼한 사람이 파리로 놀러와서 각각 따로 바람을 피는 거잖아요. 이 약혼녀는 폴이랑 바람 피고 얘는 1920년대로 가서 바람을 피는 거니까. 그래서 이 둘의 관계는 결국 파국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파국이 나고 나서 이제 길은 다시 한번 20년대로 돌아갈까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밤의 파리를 걷게 돼요. 거기에서 아까 봤던 가브리엘을 다시 만나죠. 이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길은 가브리엘과 자신이 통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콜 포터 이야기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얘기하는 걸 보면은 자기랑 이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맞는 사람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때 길에게는 선택지가 주어져요. 왜냐하면 자정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렸거든요. 그래서 돌아가서 푸조를 타면 과거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길은 가브리엘을 선택해요. 현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때 이 영화가 가장 제가 우아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낮에 화려한 파리를 보여주는 영화들은 많아요. 밤의 파리를 이렇게 많이 보여준 영화가 있었나 싶습니다. 물론 물랑 루즈가 있지만 이 영화도 밤의 파리를 제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이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는 장면에서 비가 내립니다. 비 내리는 밤의 파리를 가장 낭만적으로 그린 작품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비에 젖는 것을 좋아했고 길도 비에 젖는 걸 좋아했죠. 이건 영화 앞부분에 나옵니다. 사실 이네즈는 비 맞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극혐했거든요. 그래서 둘이 서로가 너무 잘 맞는다는 것을 알게 되고 자정을 알리는 종을 울리고 미드나잇 인 파리의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렸던 이야기는 미드나잇 인 파리, 파리를 그려내고 있는 작품들 중에서 가장 로맨틱하고 또 이제 예술의 도시로서의 파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에요. 파리는 여러 가지 모습에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혁명의 도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예술가들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리와 예술 그리고 과거의 예술가들이 등장하는 재밌는 영화죠. 다만 이제 한계는 있습니다. 우디 앨런이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프랑스 예술가들은 잘 안 나오고 대부분 미국 작가, 미국 예술가들이 나온다는 거. 그만큼 이제 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파리에 있는 것을 좋아했었죠. 네, 오늘 얘기 미드나잇 인 파리 정말 즐겁게 볼 수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미드나잇 인 파리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